안녕하세요. 풍산 패시브하우스의 김창근입니다. 오늘은 패시브하우스의 그 리모델링에 관한 현장에서 잠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과정들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여기 촬영하게 된 그 천안의 현장은 철근 콘크리트 조에다가 외장재를 그 치장 벽돌로 마감한 주택인데요. 철근 콘크리트를 얼마나 튼튼하게 그 잘 20년 전에 저기 골조공사를 해 놓으셨는지 진짜 안에 들어가서 보면 크랙 하나 없이 되어 있고요. 또 안에 뭐 마감 미장을 해 놓은 게 있는데 마감 미장도 지금 이렇게 미장을 잘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아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미장을 아주 잘하는 현장입니다. 특히 여기 천안 리모델링 현장인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3대가 같이 사는 집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아예 부모님도 모시고 또 여기 건축주가 있고 그 밑에 아이들까지 3대가 모여서 두 집이 한 대로 모여서 합가를 하는 형태의 생각을 가지고 오래된 이 주택을 또 부모님이 앞에 계신 이렇게 앞에 넓은 텃밭들이 있거든요. 텃밭 가꾸는 거를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텃밭을 계속해서 가꿀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가지고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건축계에서 결정을 하신 현장입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일단 내부를 전부 다 철거를 해 놓은 상태고요. 바깥에 외단열을 하기 위해서 외단열 준비가 하고 있는 현장 모습을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될 공사를 하게 될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택이 아래층에서 여기 위에 있는 FL까지 이의 지층 1층 표면까지 굉장히 높아요. 계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계단으로 대략 한 1.5m 정도의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제안을 해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슬로프를 만들어서 램프로 만에 하나 걸어 올라가시기 편하게 또 만에 하나 휠체어로 만약에 쓰실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여기서부터 휠체어를 타고 또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1.5m 이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안에 내부가 조금 어수선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를 보통 일본 말로 하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절개를 해놔가지고 먼저 있던 집보다 거실과 주방을 좀 더 넓게 확 튀게 볼 수 있게끔 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서는 이쪽에 이제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고요. 이쪽에 이제 싱크대가 들어갈 자리인데 이쪽에서 저 뒤에 텃밭 같은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보일 수 있게끔 뒷문 출입구하고 뒤에 바깥으로 나가서 저 뒤에는 데크를 형성할 거거든요. 뒤에 데크까지 일자로 쭉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안으로 좀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여기 그 패시브하우스로 하기 때문에 열애 상위 장치를 여기에 메인 장비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팬트리가 들어갈 거고요. 이쪽에 이제 세탁기가 들어갈 공간이라고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철근 콘크리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 철근 콘크리트를 보면 제가 요 근처를 이렇게 쭉 보더라도 진짜 크랙이 한 군데도 안 갔어요. 그리고 여기 미장면을 보면 진짜 여기 도배를 바로 그냥 해더라도 진짜 이렇게 깨끗하게 수직수평을 쫙 맞춰가지고 이렇게 미장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옛날에 20년 전에 우리 미장하시는 분들은 진짜 미장 실력이 대단했다 하는 거를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근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하나 제가 아프지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지금 철관한 거 그대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에다가 여기에 보면 대략 한 10mm에서 20mm 정도의 이렇게 미장을 한 상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조체이고요. 요게 지금 미장한 거거든요. 보통 미장은 10mm에서 두꺼워봐야 한 15mm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창문이 보면 보통 얘기하는 하이샤시, 이중창,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좋아하는데 패시브하우스에서는 하이샤시, 이중창을 쓰지 않죠. 독일식, 유럽식 시스템 창으로 로이 코팅이 되어 있는 삼중 유리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 창이 들어가고 요 구조체 바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안에 턱이 남게 됩니다. 옛날에는 창문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턱이 없어요. 깊이감이 없어요. 조금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패시브하우스로 보통 82mm에서 88mm 쓰는데 여기에 88mm 정도 쓴다라고 하면 이만큼이 대략 한 12, 3cm 정도의 안에 턱이 남는 거예요. 깊이감, 공간감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마감을 하려고 디테일을 그리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벽도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게 골조공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단열재가 이렇게, 여기 단열재가 요거 놓거든요. 단열재도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단열재의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사실은 단열재 규정도 거의 없었고, 또 단열재를 꼼꼼하게 촘촘하게 1mm 틈도 없이 정확하게 넣어야 된다고 하는 패시브 공법의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단열재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벽체 두께가 대략 한 40cm가 돼도 이 집이 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단열 공사를 더 하고 저기 단열을 보강해야 되겠다. 특히 저희가 외단열 공사에서는 대략 한 10cm 이상 되게끔 저희가 HF라고 하는 우레탄 폼을 싸가지고 지금의 단열 등급에 맞게끔 중부 이 지역에 맞게끔 저희가 단열을 보강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떠져 있어요. 그리고 원래 패시브하우스는 창호 구조 골조 공사를 한 상태에 창호를 먼저 넣어야지만 기밀 공사가 외부 내부에 기밀 테이프가 정확하게 붙어서 문제 없게끔 되는데, 지금도 그렇고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골조 공사 끝난 상태에서 창문을 재고 창문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우레탄 본을 몇 군데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기밀 테이프 공사도 안 하고 안에 기밀 테이프 공사도 안 해요. 찬바람이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거 괜찮아. 찬바람 들어오면 괜찮아요. 근데 잘못하면 물까지 새서 이 밑으로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안에 미장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물이 샐 염려는 없죠. 지난번에 철거 공사할 때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에 틈이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에 벌집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이 들어와서 벌집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뭘까요? 그만큼 틈이 많았다는 거죠. 패시브하우스에서는 창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류, 삼중 유리의 열 관리값, 그 다음에 프로파일의 열 관리값, 그 다음에 설치하는 인스톨 열 관리값이라고 해서 이 안에 철저하게 외부의 기밀 테이프, 내부의 기밀 테이프, 그 안에 폼으로다가 딱 쌓아가지고 1mm 틈도 없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기밀 테스트까지 하는 경우가 기본인데, 이 주택에도 저희가 가능하면 1mm 틈도 없이 기밀 공사를 철저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이 주택이 2층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2층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보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진짜 그 2층 발코니에 나왔던 주택들이 얼마나 그 공사를 방수 공사 외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는가를 여기서 여실히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그 물이 나가는 거하고 저쪽에 물이 나가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옥상에 지금 우레탄 방수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아래가 1층의 거실이에요. 근데 여기 단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구리만 쳐놓고 여기에다 방수공사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냉기가 바로 아래층에 거실로 다 전이가 돼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패시브하우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열교 현상이 생기는 거죠. 열교 현상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사실은 이 부분에는 우리 그 패시브 공법에서 얘기하는 그 역전 지붕을 해야 되는데, 역전 지붕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너무 낮은 거예요. 낮다 보니까 단열재를 충분하게 집어넣고 역전 지붕에 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한 25cm, 20cm는 돼야 되는데 마감 높이까지 20cm도 안 되고 한 15cm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역전 지붕을 하지 않고 저희가 역전 지붕과 기존의 옥상 단열과 방수를 했던 그 방식을 저희가 써서 철저하게 단열과 방수를 할 예정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일부 여기가 난간이 이렇게 철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검은 색깔이 아주 보기 싫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완벽하게 없애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파라펫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에 단열재가 아무것도 없고 바닥에도 단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가 거실이에요. 여기에 있는 차가운 겨울의 냉기가 결국은 이 밑으로 쭉 타고 내려가서 밑에 거실까지 내려온다. 그거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기에 단열재를 깔고 이 측면에도 파라펫 단열재를 깔아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깔아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에 마지막 마감재를 하기 전에 이게 왜 이런 색깔이 되어 있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빗물들이 다른 오물들과 같이 묻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눈물 자국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패시브하우스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파라펫이 있는 곳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닥과 벽을 감싸서 한 번에 단열재가 올라와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 두kop석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물끈기가 딱 돼서 이 아래로 딱 안으로 떨어지거나 바깥으로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바깥으로
이제 물바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깥으로, 물바지가 없는 경우는 안쪽으로 떨어뜨려서 이쪽으로 모여서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잡아가지고 완벽하게 단열과 방수와 그다음에 두껍소 이런 그 물때 눈물 자국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어떤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나중에 시공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이 일반적으로 보통 주택을 짓 때 동남향부터 남서향까지의 향을 주로 갔는데 여기는 앞에 길이 있고 앞에 넓은 이런 어떤 전원 풍경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이 주택이 서향으로 젖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싫어하는 주택 중에 하나가 서양 주택이죠. 왜 서양 주택을 싫어할까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여름에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햇빛이, 태양의 빛이 장렬해서 이 창문을 통해서 이쪽 창문을 통해서 이 집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집 안의 온도가 여름에는 너무 더운 거예요. 아까 제가 아래층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집이 겨울에는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너무 추워요. 너무 춥다는 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름에는 굉장히 덥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지금 대략 지금 이거 촬영할 시간이 한 5, 6시 정도 됐는데 저쪽에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저렇게 해가 넘어가게 되기 전에 12시만 넘으면 6시, 7시까지 계속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외부 차양 장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의 외부 차양 장치, 이 부분의 외부 차양 장치를 EVB라고 하는 외부 차양 장치를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여름에는 햇빛을 차단하고 완벽하게 차단하죠. 외부 차양 장치가 밖에 있을 때는 외부의 직달 일사를 75%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5%만 산란 일사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름에 더운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아까 저희가 단열을 보강해서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 외부 차양 장치를 해놔가지고 외부 차양 장치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이게 지금 만져봐도 이렇게 뜨뜻하거든요. 이 뜨뜻한 이것이 결국은 안으로 열이 전이가 돼서 열교가 생겨서 안에까지 더 더워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외단열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바깥에 제일 중요한 외부 햇빛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외부 차양 장치를 큰 창호에는 다 설치하게 됩니다.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는 동쪽, 남쪽, 서쪽에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에는 반드시 외부 차양 장치라고 하는 EVB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패시브하우스의 리모델이기 때문에 여기도 EVB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택은 패시브하우스의 리모델이기 때문에 패시브하우스의 5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열외수 환기장치거든요. 열외수 환기장치는 아까 제가 1층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저쪽 아래쪽에 저희가 저기 다용도실에 외부 차양 장치를 그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기 설계를 하고 환기 도면을 그려서 현장에서 이제 환기 배관이 이제 되어 있는 걸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1층에 메인 배관이 아래층으로 들어와서 공기 분배기를 통해 가지고 전부 6군데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층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2층에 이게 여기 지금 코어 타공을 되어 있는데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여기가 이제 붙박이장에 들어갈 자리예요. 붙박이장은 여기서 이만큼 비트를 만들어서 파이프 덕 들어가는 PS를 만들어서 이렇게 위로 천정 속으로 들어가서 이 옆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다시 작은 파이프 2개가 들어와서 급기와 배기의 조직으로 구분해서 급기와 배기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이렇게 벽을 타공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천안에 리모델링하는 건축주 2분을 제가 만나 뵀을 때 사모님께서 인터넷 서칭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풍산 패시브하우스를 어떻게 하셨냐 제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대답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요. AI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가 20년 된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이 집이 추워가지고 겨울에는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는 보면 안에다가 뽁뽁이도 붙이고 안에 두꺼운 뭐 10mm짜리 어떤 판넬 같은 것도 붙이고 얼마나 춥게 그동안에 지내셨는지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현장이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쭉 고생하시다 보니까 생각하신 게 뭐냐면 춥지 않은 주택, 패시브하우스죠. 패시브하우스로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라고 건축께서 생각을 하셨고 그러면 어느 업체가 패시브하우스를 잘 리모델링 할까 그거를 고민하시다가 AI한테 물어봤답니다. 대한민국에서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넣어서 리모델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주세요 라고 질문을 딱 보냈더니 5개 회사가 왔다고 하는데 그 5개 회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저희 풍산 패시브하우스 여기다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4개 회사 전체 5개 회사를
이렇게 선택해 줬다라고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AI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챗GPT에 물어보니까 그래도 풍산 패시브하우스가 패시브하우스로 리모델링 하는데 그래도 잘할 것 같다라고 AI가 꼭 집어줘서 얘기해줘서 저희 회사를 컨택해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을 한 현장입니다. 어쨌든 AI가 집어준 게 제대로 잘 집어줬다라는 말씀을 나중에 들을 수 있게끔 패시브하우스 공법인 제일 중요한 단열 기준을 강화해 드리고 그 다음에 기밀 성능을 강화해 드리고 열에서 환기 장치도 여기 들어갈 거고요. 외부 채양 장치도 3군데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 요소 기술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현장으로 패시브 공법으로 리모델링 하는 현장을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오래된 집 우리나라의 전체 시장 중에서 새로운 신축 시장보다도 새로운 리모델링 시장이 훨씬 더 규모가 크거든요. 그 중에서 10년, 20년, 30년 전에는 전혀 단열에 관한 그런 규정도 별로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단열의 중요성도 몰라요. 그리고 창문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창문에서 열기가 타고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시공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은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데 외부 내부가 잘 지어졌는데 춥다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패시브 리모델링을 한번 이 영상을 쭉 지켜봐 보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